네, 그럼 이어서 연결 리스트 설명 들어볼게요. 이제 배열을 하고 비슷합니다. 목표는 선형 구조를 다루고 있고요. 선형 구조의 어떤 데이터를 담기 위한 어, 자료 구조고요. 근데 배열과는 어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장점과 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리스트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연결 리스트는 영어로 linked lis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 데이터에 저장된 다음 데이터의 주소에 따라 순서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문제를 개선한 표현 방법이다. 배열의 문제가 뭐였죠? 배열의 문제는 이제 추가나 삽입이나 삭제가 어렵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방 사이즈를 만약에 4칸이다라고 정의를 미리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늘리려면 방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연결 리스트의 개념이고요. 데이터의 논리적인 순서와 물리적인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지우고요. 자, 볼게요. 먼저 여기는 이쪽은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컬러즈라는 이름의 방을 4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메모리 공간 안에서 그 방 4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순서대로 위치를 하게 돼요. 물리적인 메모리입니다. 여기는 메모리 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4개가 연달아서 되어 있고 인덱스가 0,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반면에 연결 리스트는 이런 메모리 안에 꼭 방이 나란하게 연속적으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방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결한 것처럼 쓰기 위해서 이 각 메모리 변수가 연결된 다음 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와 물리적인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컬러즈라는 어떤 우리가 배열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방 4개 R, G, B, 화이트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R, 여기가 G, 여기가 B, 그다음에 여기가 W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R이 그다음에 G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리켜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는 하나의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방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방 안에 다음 그 변수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장이 돼서 이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있는 위치를 여기 방 옆에 하나 저장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W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옆에 하나씩 다음 요소를 가리키기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쉽죠?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값과 그 다음에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이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그 변수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방 하나 이렇게 2가지 방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를 노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연결 리스트에서는. 그래서 노드는 이제 연결 리스트의 요소인데요. 원소와 주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원소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그다음에 주소라는 게 아까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에 이어질 데이터에 대한 주소를 포함하는데 이를 합쳐서 노드라고 한다.
네, 이해되시죠? 노드의 구조는 제가 그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담는 곳 하나, 그다음에 링크, 필드, 이게 최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연결 리스트 예,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 해서 이렇게 쪽쪽 가리킨다고 했죠? 아까랑 똑같죠? 네,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가리킬 게 없으니까 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이면 논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적인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레드의 위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결 리스트에서는 헤드 포인터라는 변수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얘가 첫 번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처음에 R을 가기 위한 헤드가 하나, 헤드라는 변수가 또 하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얘는 워낙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둥둥 떠다녀도 얘를 화살표로 연결만 시키면 다 우리가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구조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단순 연결 리스트는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노드의 링크 필드가 하나이며 링크 필드는 다음 노드와 연결되는 가장 기본 구조. 우리가 앞서 본 요게 이제 단순 연결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형 연결 리스트는 아까 여기 예제에서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는 가리킬 곳이 없으니까 링크가 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링크를 널을 넣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있던 레드를 다시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순환이 되죠. 네, 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원형 연결 리스트다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면은 단순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가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하여 리스트 구조를 원형으로 만든 구조. 이걸 원형 연결 리스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노드가 제일 처음에 있는 걸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이걸로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양쪽으로 모두 순회할 수 있도록 노드를 연결해 단순 연결 리스트와 원형 연결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원래는 이게 블루 현재 지금 제가 노드 블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얘 링크 타고 블랙 갔다가 블랙에서 또 링크 타고 레드를 가야 되죠. 2번 가야 됩니다. 근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 가리키는 데이터도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좀 지저분하게 다시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네, 이거 다시 펜으로 바꿔야 되네. 네,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링크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앞에를 가리키는 링크도 또 하나 하는 겁니다. 블루 또 네, 다 그리고 설명할게요. 블랙 하게 되면은 여기에 레드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얘는 여기 있는 링크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루가 들어가 있죠. 블루 앞에 있는 지금 방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이 방 앞에 있는 거는 이 전 걸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얘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이 블랙의 앞에 있는 건 여기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블루 위치에서 레드까지 가려면 원래 블랙 갔다가 레드 가야 되는데 바로 블루에서 이 앞에 있는 주소를 참고해가지고 레드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이중 연결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연결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중 연결 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데이터 추가랑 삭제가 쉽습니다. 네.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 방금 좀 쉬운 예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4개가 연결되는데 얘를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근데 뭐 5라는 애를 2와 3 사이에 이제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단순하죠. 하나씩 미룰 필요 없이 하나씩 미룰 필요 없이 여기 연결을 지우고 2번이
5번을 가리키게 하고 5번의 3번을 가리키게 하게 되면은 2번하고 3번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 데이터 추가하는 거 방법을 보면은 레드, 블루, 블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화이트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블루와 블랙 사이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화이트가 블루가 가리키는 거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블랙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가 화이트를 가리키도록 하면은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드, 블루,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아까 배열에서는 뭐 물리적으로 공간을 하나씩 밀어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연결 리스트는 훨씬 더 유연하게 이런 데이터를 추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터 삭제하는 법은 더 간단하겠죠? 예를 들면 원래 레드, 블루, 블랙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링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블루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레드가 블랙을 바로 가리키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레드, 블랙 두 가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블루라는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링크에 있는 정보만 바꿔도 요소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이제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 데이터 구분은 데이터 검색 기능. 배열은 인덱스를 알면 위치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 리스트의 단점인데요. 연결 리스트는 만약에 우리가 블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레드, 블루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죠. 이게 배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주소가 연결이 연속적이니까 사실 여기를 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가긴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가는 거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첫 노드부터 순서를 거쳐 찾아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 볼까요? 메모리 공간은 배열은 자료를 위한 메모리 공간만 필요하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그 화살표 가리키는 링크를 담기 위한 링크 필드가 추가적으로 메모리가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메모리 공간 측면에서도 배열이 더 작죠. 네, 메모리의 사용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적이란 말은 한번 선언해 놓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미리 4개짜리 방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최대 자료 개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연결 리스트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노드 단위로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어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방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했어서 효율은 연결 리스트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데이터 추가 및 삭제. 배열 아까 저번에 이전 동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그 앞뒤 데이터들을 막 움직여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연결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삭제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에서 앞뒤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택 살펴볼게요. 다음 동영상에서.